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워터프루프 141강 연합을 말하는 프란시스 교황의 편지는 과학적 사기인가? 자, 그래서 이 편지는 프란시스 교황이 이 세상에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연합을 주장하는 그런 편지인데요. 이것이 기후변화 사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저 단순한 질문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현실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한 대로 딱 정해진, 그러니까 자리 잡힌 과학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코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오직 과학적인 것들 뿐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뭐 더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 편지, 프란시스 교황의 이 편지가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프란시스 교황의 편지는 라우다토 시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교황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치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차처럼 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화인 여사께서 보신 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사단이 그 기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였죠. 그리고 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 기차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가, 데려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황의 편지 있잖아요. 이것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라우다토 시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되었어요. 장편 영화로. 그것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에 가시면 이 편지라고 되어 있는 프란시스 교황의 이 장편 영화, 프란시스 교황의 편지를 이제 장편 영화로 만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1시간 21분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일부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라우다토 시 운동의 회장인 로나 골드라는 이 박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라우다토 시는 프란시스 교황이 당신에게 쓴 편지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프란시스 교황이 나한테 편지를 썼을 리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프란시스 교황이 당신에게 편지를 쓴 게 맞다. 당신에게.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이 세상에 관한 그의 걱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가 편지를 썼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황으로부터 온 편지일 뿐이다. 라우다토 시에서는 프란시스 교황이 특별히 이제 부른 4개의 다른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교황이 특별히 이제 요청한 4개의 목소리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 다음에 또 원주민들의 목소리, 또 청년들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야생 생물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각 네 분야에서부터 사람들을 바티칸으로 이제 불러 모아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회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 담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내가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내 기별을 교황에게 전해줄 것이다. 우리는 함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많은 종교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슬람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리고 이슬람은 환경을 파괴시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명의 인터뷰였고요. 또 다른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 마로 이제 원주민 땅에 살고 있는 다다라는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은 42,372헥타르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 편지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함께
이 바로 원주민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늘에 강력한 존재인 투파라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이 투파라는 신은 모두를 단순히 원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교황과 흑인과 백인 모든 이들을 곱어 살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가난한 자들과 이제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인데 리디마 판데이라고 이 소녀가 11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고 TV에도 여러 번 출연을 했어요. 이제 인도 소녀인데, 그리고 이제 BBC에서 2020년에 이제 100명의 여성들을 선정을 하는데 여기 이 리스트, 이 목록에도 이 소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교황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상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교황이 나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디마 판데이가 그레타 툰버그 같이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 16명의 대표 이제 청년들,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앞에 서서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세계 지도자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멈추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고 싶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이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하기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은 유명인들의 움직임과 청년들의, 어린이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함께 일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녀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이 기후변화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친애하는 어머니 땅이요. 저는 이 땅을 오염시키는 자들, 정책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을 구하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학자의 인터뷰입니다. 이제 야생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학자로서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종과 유기체, 서로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종과 유기체들로 봅니다. 근데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이 종들 간의 상호작용을 침범합니다. 이 바다의 폭염 때문에 알 수 없는 양의 많은 산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2015년에 최소 25%의 산호가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요. 2019년 7월 20일 날 폭염이 다시 오면서 35%나 되는 산호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잘해봤자 이 영상은 그저 선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이런 것을 통해서 노리는 타겟층이 이제 감수성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또 물론 이 원주민 사람들의 그런 감수성 같은 것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환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영상에 나오고. 하지만 이 영상에서 빼놓은 것은 모델이 아니라 기후변화 모델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기반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지한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빼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제 정신에 영향을 주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일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어머니 땅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땅은 이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져 있지 입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리고 뇌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 신격체는 이제 영어로 신, 그러니까 God라고 쓸 때 소문자 G를 사용하지를 않죠. 대문자 G를 사용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정에 많이 호소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감정이 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홍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홍수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을지라도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지구는 4천년 전에 세상이 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후변화를, 기후재앙을 겪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진은 없지만 화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물론 그것들은 많은 헛소리로 다시 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왜 동물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다 함께 모여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바닷물, 빙하가 다 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등등등. 이 바닷물이 높아지는 게 가능성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떠 있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높아진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 얼음은 물이 확장된 것이고 이것이 녹는다면 다시 액체 형태로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있는 빙하가 얼음이 녹는다고 해도 바닷물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집에서 유리컵을 가지고 실험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거기에 얼음을 많이 넣어 보세요. 그리고 높이를 재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음이 녹도록 한 다음에 다시 물의 높이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담았던 이 컵이 얼음이 녹았을 때랑 안 녹았을 때랑 높이가 똑같은가 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그런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있는데요. 빙하가 녹는 거, 이거는 계절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고 또 다시 녹는 시기가 오고 이렇게 또 다시 녹는 시기가 오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되풀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빙하가 녹아서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장면은 보여준 걸 정말 좋아하지만 겨울에 다시 얼어붙는 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물론 그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가 이 산호들이죠. 산호들.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거기서는 2015년, 2019년에 이 폭염이 산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끔찍한 재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CNBC에서 나온 2022년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이 정도 날짜면 상당히 최근이죠. 근데 제목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산호초 지대가 있는데 그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부릅니다.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36년 만에 가장 산호초가 많이 생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기사 제목이 났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아니면 정보를 왜곡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거의 40년 만에 이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3분의 2나 되는 지역이 가장 높은 이제 산호초 양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호초가 아주 작은 지역에서 많이 생성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3분의 2나 되는 지역입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전체에서 3분의 2나 되는 지역.
저희가 이 기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굉장히 크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영화, 편지라는 이 영화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과 현실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정말 선전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종교인지 이게 보면 종교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 온갖 신격체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살펴보면. 그리고 또 독수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독수리가 로마의 상징인데 이거는 뭐 그냥 흥미를 위해서 잠깐 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저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파티가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해요.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것을 한번 보면요. 만약에 그들이 가진 계획이 있다면 아무도 그 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 모두를 포함시키는, 모두를 연합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 단체가 됐든지 아니면 사회의 다양한 구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또 종교를 여기에 연합시킬 것인지 아무튼 이 계획에 있어서 뭘 연합시키든지 간에 중립적 요소 안에서 연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지 않은 것들도 함께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연합시키는 점이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중립적이잖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한 종교와 연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기후변화가 올 겁니다. 예, 기후재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 부분이 이 재앙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아니라 재앙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거기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전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결과로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선전하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그 거짓말이 현실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디오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onnect for Climate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가져온 비디오인데요. 자, 영상에서 여기에 민간 부문, 시민사회, 정부, 다자개발 은행들도 포함이 되지만 청년들이 이 공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콥27에서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요.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젊은 층들이 이런 것을 이행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젊은 층들의 관여, 이것을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올려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은 말하기를 우리를 믿는 것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콥27에서 증명을 하고 싶다. 왜냐? 젊은 청년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콥27로 가는 길에 우리들이 청년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콥27 그리고 28을 위해 오늘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이 콥에서
컵에 의미 있게 참가를 하고 그리고 정부와 다른 당들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샤름 엘셰이크 이집트의 도시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입니다. 스카이 뉴스 영상인데요. 미국 외교관 존 케리가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이 치명적인 온도 상승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존 케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모든 정부는 정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20개의 정부들,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80% 배출하고 있는 정부들이 지금 정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카이뉴스에서 말하기를 새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이 COP27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찰스 왕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왕이 총리가 계속해서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이제 존 케리로 돌아왔는데요. 존 케리가 말하기를 그 찰스 왕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용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고요. 다시 월터바이트 박사님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은 바뀌었고 수넥 이 사람은 COP27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돈에 관련돼서 전자적인 이체에 관해서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일에 사용하기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존 캐리라든지 아니면 찰스 3세라든지 아니면 비밀 결사 조직에 속한 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이 찰스 왕이 이 많은 비밀 결사 조직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조직에도 속해 있고 저 조직에도 속해 있는가 하면 어떤 조직에서는 그랜드 마스터 자리까지 맡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비밀 결사들 조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도를,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이제 공공의 눈으로 봤을 때, 관중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을 하느라 바쁜 것인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못되게 말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현재 굉장히 밀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자, 솔로몬의 후계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를 이제 노인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권리를 박탈당한 그 인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그가 늙은 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청년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아들이 장로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들이 내민 해결책을 선택해버렸죠. 이것이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 전술인데요. 이 과대 광고 및 선전을 구별해 내려면 경험이 좀 필요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에 이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에너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선전은 그들을 쉽게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 중에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세뇌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쇠뇌에 있어서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어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한 뜻으로 이제 외치면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래 가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야말로 성경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유행이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성경적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의 경우에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지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이 유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면으로 봤을 때 부흥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겠죠. 근데 사단은 너무나 영리합니다. 그 전에 그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부흥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짓된 것은 항상 진실된 것 전에 올 겁니다. 더 가디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22년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리시 수넥이 콥27 기후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을 되돌리다. 이게 기사 제목인데요. 이 리시 수넥이 이집트에서 열리는 콥27 기후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결정을 되돌렸다고 합니다. 국내 경제와 그런 것에서 바빴다고 했는데 국내 경제랑 찰스 왕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걸로 바빴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을 되돌렸다고 해요. 참고로 이제 리시 수넥 이 사람이 영국 총리죠. 영국 총리. 그래서 지금 쇼를 위한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새 10개명이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곳에는 비밀 결사 조직에서 모인 사람들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 결사 조직들의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 손으로 들어서 던질 수 있을 믿는 것만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안 간다고 했다가 이제는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있는 약간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거 이게 미디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선전이 되면서 이게 과장이 되는 거죠. 이게 더욱더 주목을 받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함으로써 다른 애들로 하여금 막 일어서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의 목소리,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라든지 왜 이 국제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참석 안 하겠다고 하냐, 그러면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여기저기서 들은 사람이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걸로 결말이 내려지죠. 그래서 콥27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그러면 콥27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기를 이 콥27에서는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더 부유한 국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가난한 국가들의 변화를 위해서 부유한 국가들이 돈을 이제 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이 세상에 더 부유한 나라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어마어마한 빚을 진 나머지 모두가 가난합니까? 후자죠. 이 빚이 악몽 수준의 빚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안 진 나라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파산이죠. 파산. 실제로 빚을 계산해보면 빚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미국의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구해준단 말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더 많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짐으로써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앞면만 들어보지 말고 뒷면, 다른 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스카이 뉴스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앵커가 말하는데, 심리학자 레이첼 샤먼이라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냈대요. 이게
다른 동료들이랑 같이 이거를 레이첼 샤먼이 분석했다고 하는데 부정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레이첼 샤먼이 자기 연구한 결과를 이제 냈는데 해이주의자들의 생각, 기후변화 부정의 정신체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을 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한 바와는 정반대로 높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회의적일 가능성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레이첼 샤먼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먼 박사는 이것을 자기가 예상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다고 말을 해요. 분석 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더 회의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들을 하면, 회의적인 질문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를 구하겠냐 이 소리입니다. 정말 이 정책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고통을 감내하고 할 만한 걸까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의 이 가스 배출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렇게 줄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뉴스에서 따온 클립인데요. 여기에서는 2년 동안 연속으로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상청이 뭐 제대로 된 대책을 안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년 연속으로 비가 훨씬 더 많이 온다? 그럴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스카이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14년 전에 그 호주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 가뭄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서 이제 기상청이 이 가뭄은 우리의 또 다른 기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강과 이 댐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 2007년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샤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년 심리학자라서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왜 14년 전에는 이제 가뭄이 일상 기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홍수가 내린다고 하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후 예측하는 거를 이제 오해해서 그런 결론이 14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클립을 보여주는데요. 이 플레밍턴 잔디밭, 이게 플레밍턴 잔디밭이 이제 경마 경주를 하는 이제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1000리터나 되는 기름 쓰레기를 거기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가장 큰 무정부 상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항해자들이 뭐 은행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런 데다 막 스프레이 페인트 같은 것도 엄청나게 뿌리고 이제 2022년 이제 멜버른 컵이 열리는 그 플레밍턴 잔디밭에 그렇게 항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그 기름진 쓰레기를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0리터나 되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이 기름진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말하기를 난 도박을 멈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에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면으로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에서 세뇌당했고 대학에서 세뇌당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 뉴턴 이후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과학학자인 여신 그레타한테 절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배출하는 양은 3%도 채 안 되며 내 국가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출하는 것은 1%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고 교육 체계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대신에 세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정부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다뤄야 될 때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영상이 끝났고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게 세뇌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물훼손 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실제로 불평하고 있는 그런 기름진 쓰레기, 오일 같은 쓰레기를 버린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쓰레기를 깨끗한 곳에다가 직접 버리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들의 이산화탄소 논쟁을 이해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을 해보자면 이것은 내가 없는 그런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동물의 왕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로부터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러면 식물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식물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바다가 이산화탄소 싱크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다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제 있었던 순환이에요. 순환. 하나님께서 주신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순환을 깨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 의견상으로는 참 멍청합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화산 폭발 한 번 하는 것이 온 세상이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흩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거는 그 주장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산화탄소와 공존하는 것, 평행 상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요. 인류가 하는 거는 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정확해요. 숨 쉬는 법을 어떻게 멈춥니까? 인류를 없애는 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인류를 없애버린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계획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큰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논쟁은 또 다른 곳에서부터만이 올 수 있는 그런 논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류를 갖다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된 주장 뒤에는 훨씬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예, 훨씬 더 큰 어젠다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탓할 범인을 찾아요. 예전에는 오존층에 구멍을 뚫는 그 냉장고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가스였고, 그리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로 아주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했으니까. 그 뒤로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요.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대기에 알루미늄 요소를 가진 그런 스프레이를 써서 환경을 파괴시킨다. 이런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후변화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지만 의도적으로 뭔가를 노리고 한 주장들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이 땅을, 이 지구를 파괴시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이제 종교도 이렇게 주장하고 사람들도 주장을 하고 정부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지구를 파괴시킨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살아 숨쉬는 사람 모두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인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가 자연의 적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석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석유가 어떻게 거기에 생겼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생겼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땅에 묻혀진 유기물체고, 그 탄소가 원래는 식물 왕국과 이제 동물 왕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홍수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내지 않고 이것이 자연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시 동물 왕국과 식물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파괴적인 행동이 있어요. 지구의 폐라고 불리는 아마존 숲을 파괴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다. 그럼 나무를 심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다면 이 지구상에 나무가 75억 그루나 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에 기반된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데이터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멉니다. 자, 그러면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허리케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보면 많은 경고들이 있어요. 기후에 관한 경고들. 허리케인에 대한 경고들이라든지. 근데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최악의 수를 예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최대로 과장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폭풍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곧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아니면 폭풍이 지금 있지만 이 땅에 상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항상 이 폭풍은 생길 것이고 땅에 상륙할 것이고 항상 최악의 폭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 태풍이 실제로 땅에 상륙해서 많은 파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어요. 자, 여기에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을 이제 측량한 그래프가 있고요. 1800년도부터 현대 시간까지 이제 측량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과거의 허리케인이 훨씬 더 많았고 현대에 와서는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의 정반대 아닙니까? 항상 허리케인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이것이 정말 최종적인 거다. 이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도 이제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을 이제 측량한 건데요. 그냥 허리케인이 있고요. 큰 피해를 일으킨 아주 큰 허리케인을 이제 측량한 그래프가 이제 같이 있는데 이것도 1800년대부터 현대 때까지 이제 측량한 겁니다. 근데 이제 1800년대에 찍힌 허리케인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 그래프에서. 근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입니까? 이때는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 현대에 와서는 이 허리케인 최고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대 시점에 와서는 과거보다 이 허리케인이 더 줄었어요. 그래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과는 정반대로 이 현실의 과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둘이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에 있었던 허리케인들과 아주 큰 허리케인들 그 수를 통계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180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게 과거 1800년도 이때였고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수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 다른 쪽 면을 보지 못한다면 한쪽의 이야기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공학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지구공학의 수석 연구원인 데인 윙잉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아마 이 비행운에 관한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이는 이 비행운은
특정하게 분포된 스프레이지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란 버크만이라고 공군 기상 관찰자가 말하기를 이 비행우는 없어야 된다. 제트 엔진은 깨끗하게 불타기 때문에 이러한 자국을 안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기에서 뭔가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바이패스 터보팬이라는 이 엔진이 군용에서도 쓰이고 이제 운송업체에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엔진을 통과하는 이 공기는 90%의 경우 연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서 이제 공기가 통과해서 이 엔진으로부터 무언가가 나온다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특수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도 수소연구원 대인의 말에 의하면 이 비행기들이 이렇게 어떤 분사할 수 있는 뭔가를 분사할 수 있는 그 분사구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서 1962년에 부통령 린든 B 존슨이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 가서 한 연설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통령이 대학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기상 위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름층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날씨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날씨를 조종하는 자가 세상을 조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른 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하프라고 HAARP인데 이게 영어로 하자면 High Frequency Active Auroral Research Program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리층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전리층에 에너지를 주입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끝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웹페이지에 있는 거, 웹사이트에 있는 게 다 음모론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비행기 뒤에서 나오는 그 구름, 그것도 다 음모인가요? 아니죠. 근데 아마도 그들은 그것도 음모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날씨를, 기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슬픈 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기 전까지는 음모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인정을 하고 나면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프와 같이 일한다는 그 박사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하프에 관한 이야기를 그건 음모론이다, 단순한 음모다라고 그런 식으로만 취급을 해왔어요. 근데 영상에서 보시면 실제로 전리층을 조작을 한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 입에서 그 하프에 관한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지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수로 지진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험하느라 바빴을 때 뉴욕의 지진을 실제로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서지 못할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로 분열된 집은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끔찍한 몰락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의 몇 개 왕국이요?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자신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엎드려 절하지 않으셨죠.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해야 하니까요. 애시당초 자신이 찬탈했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주겠다고 하는 그 오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오만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말에 의하면 그 모든 왕국이 누구 것이죠?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만약에 이 왕국들이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도 종교에 있어서도 사상 철학에 있어서도 이 왕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분열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나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가능성은 사단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렸고 이제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이 광기 속에서 사단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스잇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제 혼돈에서부터 질서가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슬람교를 믿고 어떤 나라는 기독교고,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다 극단주의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류가 더 이상 이 혼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했죠. 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면에서도 했죠. 철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곳곳에 서로 다른 철학이 존재하고 있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것을 국교로 삼을 것이다 해서 국가의 종교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에는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다른 나라들은 파괴시켜버리고 싶어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합니까? 따지고 보면 사단 자신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사단이 이용하는 게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연합시키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COP27에 교황이 참석하다면 정말 아름답지 않겠냐, 정말 멋있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란시스 교황의 편지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 교황이 경제 세계가 자신한테 와서 자신과 협정을 맺도록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종교 세계를 모아놓고 서로의 신조를 논쟁 없이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는 문서에 사인하도록 했죠. 누가 이 각기 다른 종교들의 신조를 만들어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단이 그 신조들을 만들었어요. 사단이 성경의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수잇들이 이 공인 본문을 독극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공인 본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제수잇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진실이겠죠? 제수잇이 싫어하는 걸 제가 좋아해야 돼요. 제수잇이 기후변화를 사랑합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싫어해야겠죠? 왜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후변화를 가지고 뭔가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획이 있고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커튼 뒤를 젖혀봐야 할까요? 네,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현재 분열된 집을 갖고 있고 그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이 인류를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대항해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가 사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이 진화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군가를 파괴시키러 무기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 기별을 전파할 것이죠. 왜냐? 그것이 성경이 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성경에는 또 우리가 뱀을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물고 쏘나요? 물론이죠. 자, 그렇다면 전쟁이 있을 것입니까? 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념에 관해서 사상에 관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분열되어 있지만 이 분열된 것도 설계된 채 분열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시장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제품을 내놓은 거대 대기업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제품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자신의 것을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두 다
똑같은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주장을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중 하나가 이제 빙하가 엄청난 양의 얼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2022년 10월 2일자 데일리 스캡틱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후 폭탄이라고 하면서 이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층이 점점 사라져갈 때 과학자들이 초창기에는 그것이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이 아닌 자연적으로 따뜻해지면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그린란드 얼음층이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것을 결국에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편지에 나온 영상을 보여드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레타라던가 그 새로운 그 인도에서 온 소녀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문 기사를 봤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것을 보면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2010년 데이터를 보면서 그린랜드에서 여름에 뜨거워지는 것이 좀 늦춰지는 것과 얼음이 사라지는 것이 줄어든 이유를, 자연적인 이유를 찾고 이해하려고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이러한 발견은 소위 말하는 고정된 관념,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그 석유가 메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린랜드에서 이제 이 얼음이 여름에 이제 녹고 회복되는 게 이제 자연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인간이 태우는 석유가 그 얼음이 녹는 그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셈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인간이 태우는 이 석유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메인이다. 이 관념 때문에 이제 많은 환경 활동가들이 이 사회는 이 net zero CO2, 그러니까 CO2가 전혀 없는, CO2가 제로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산화탄소 제로라는 말은 숨 쉬는 걸 멈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제로가 되면 생명이 없어져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이러한 주장에 관여된 사람들이 초록색, 그러니까 그린이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최근에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한 연설을 들었는데 그 의원이 그러더군요. 자신이 존경하는 유일한 그린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환경을 주장하는 단체들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이제 그린, 초록색, 환경을 이제 우호한다는 초록색을 쓰고 있는데 자신이 존경하는 유일한 초록색은 이 Kermit the Frog, 이게 한 캐릭터인데 TV쇼에 많이 나왔던 캐릭터인데 그 개구리 캐릭터만 자신이 존중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는 북극해의 얼음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15%, 최소 15% 이상이 빙하로 덮여 있는 그 부분의 그래프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측량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측량한 연도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81년부터 2010년까지를 이제 대략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수년간 무엇이 변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계절이 지날 때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얼음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겨울이 되면 늘어나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순환이 있습니다. 이 순환이 어떤 순환 같은 경우는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순환은 뭐 7년에 한 번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순환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7년간의 가뭄이 있는 그런 순환이 있다고 쳐봅시다. 아니면 3년간의 가뭄이든지 간에.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가뭄이 심할 때 이제는 이 사막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계속해서 마를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홍수 순환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은 없어졌고 이제 우린 침수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순환이 지나가면 다시 7년간 이제 가문 그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살면서 제 나라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순환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들은 계속될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7년이나 3년 반 간의 기간을 차지하는 이런 순환들이 있습니까? 있죠.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그 다음에 빗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런 순환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순환들을 유도하십니까? 유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자연적인 순환 체계를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세상에 자연적인 7년의 순환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 만약에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 안식년을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순환은 인류가 존재한 뒤부터 우리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뭄의 순환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홍수의 순환으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기후변화, 기후이상이라고 주장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들이 가진 의도를 이루려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의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 알아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뭐 영국에 전에 없던 가장 큰 폭염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몇십 년 전에 신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던,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똑같이가 아니라 그 가장 뜨겁다고 했던 그 온도보다 영국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았던 기록이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시기가 그 이전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는 그 시절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가장 전에 없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폭염을 맞이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은 물론 아닙니다. 네, 그들은 어느 편에 있어요? 그 환경을 외치는 그 초록색 편에 서 있겠죠. 이 영상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제 올린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가 영상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기후위기와 연관지어와서 이제 경고해왔던 극심한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150년간 우리는 지구를 값없이 착취해도 된다는 그런 추정을 바탕으로 이 세계를 꼴지어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극적인 영향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후위기는 점점 더 번식하는, 증가하는 협박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이런 영향들은 대체로 흑인들, 원주민들, 그리고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가장 깊이 느낀다. 그래서 이런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신기술을 빠르게 적응시켜야 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기술에 적절하게 자금적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세상에 있는 배기가스를 이제 줄이려면 추가로 드는 돈이
1년간 대략 2.5에서 3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터뷰 영상인데요. 레이첼 스몰킨이라는 CNN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기를 CNN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고 CNN은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당신은 거기서 일함으로써 여러 기관들도 이제 돌아보지 않고 여러 규칙들도 이제 만나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해서 이 세계적 연설 환경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레이첼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CNN에서도 이게 기사로 나왔는데 어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틱톡 같은 플랫폼, 영상 같은 플랫폼을 보면 최소 20% 이상의 영상들이 잘못된 정보라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가 무엇이냐? 2020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낙태에 관한 것도 이제 잘못된 정보가 틱톡에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이 정보 제공자로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어린 청중들이 정보를 찾으려고 이 플랫폼에 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들은 분간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나온 잘못된 정보를 그들이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취급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이용자들이 검색을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놓는가, 무엇을 선전하는가, 무엇이 검색했을 때 가장 위에 떠오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이제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구글의 기후변화를 치면 가장 위에 뜨는 게 이제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UN 자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언제 시작했냐면 구글에 한번 기후변화를 쳐봤대요. 쳐봤는데 맨 위에 잘못된 정보가 뜨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 뒤로 바로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전 예방적이게 변했고요. 우리가 과학을 소유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플랫폼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의 모든 부분이 굉장히 활동적이어야 하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상은 끝났고요. 영상에서 봤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과학을 소유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녀가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과학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과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실험 같은 걸 해볼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글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정보만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보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그들에 의하면 20% 올라온 영상 같은 거 20% 정도가 이제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람들이 약간 인터뷰에서 봤듯이 어린 사람들이 그들의 정보를 틱톡에서 많이 얻는다고 했죠. 틱톡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바깥 세상에 진실이 20%라도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 포럼이 내세우는 주장이 이런 것이고 또 그들은 모든 시나리오마다 가장 최악의 것들만 보여주죠. 근데 그들이 이런 재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예전에 일어났던 더 큰 재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요? 리스본 대지진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근데 그런 말은 언급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신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쪽이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잘못된 정보가 담긴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그 CNN의 이제 고위직에 속한 인터뷰한 그 여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과 다른 쪽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죠. 그게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CNN 고위직에 있는 여성이 말했죠. 그들의 정보를 밖에 내보이고 싶다고. 그들의 과학을 내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과학이
선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영상에서 엘고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사람과 비밀결사 조직과의 관계도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CNN과 다른 포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의 기술 책임자 찰리 체스터가 미디어 컴퍼니의 다음 주목 대상이 기후 변화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팬데믹을 그렇게 때려 부순 것처럼 기후 변화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 찰리 체스터가 말하기를 지구 온난화 같이 이런 기후 변화에 우리가 집중 주목을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집중 관심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우리의 목표가 트럼프를 퇴임시키는 것이었지 않느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집중 관심사, 다음 집중 목표는 기후변화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때려부술 팬데믹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근데 팬데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끝이 없고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 네, 이것처럼 기후도 이제 관찰을 하고 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 뉴스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고요. 월터바이스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NN의 기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방금 전 영상이. 그리고 저는 그의 영감을 그가 들고 있는 그 잔 속에서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이제 그가 인터뷰 때 들고 있던 잔 안에 이제 술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시네요. 이 마시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 같은 것이죠. 바벨론의 포도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요. 그들의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과학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때려 부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상당히 이거 들으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모습을 그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과장된 분위기를, 흥분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흥미로운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상 채널 중 하나가 그들의 리포터 중 한 명이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 중에 이제 그것을 억지로 꾸며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리포터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쓴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 리포터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한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관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바람이 보면 엄청 심하게 부는 것 같고 이 리포터도 지금 중심을 잡으려고 엄청 휘청거리면서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제 화면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 두 사람은 바람이 이제 이 리포터가 이제 다 큰 성인 남성이잖아요. 이 리포터가 휘청거릴 정도의 바람이 부는데 저 뒤에 두 사람은 태연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상 채널의 대변인이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저 뒤에 있는 두 사람들은 이제 콘크리트 위를 걷고 있고 이 리포터는 젖은 잔디에서 지금 서 있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리포터는 새벽 1시까지 보도를 하느라 지친 상황이었다라고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리포터가 나오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에 저항하려는 듯이 이제 몸을 움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심한 바람이 불어와서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까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로 바로 뒤에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바람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태연하게 지나가는 듯이 보입니다. 자, 영상은 끝났고요. 월터 화이트 박사님도 이제 케이프타운 같은 데를 어렸을 때 걸었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바람이 세서, 그때 이제 허리케인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바람이 세가지고 이 기둥 같은 거를 잡아야 했대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농담하시기를 이 기후변화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이 기후변화가 훨씬 더 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져. 그 다음에 이런 거짓말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짓말이죠. 생성된 거짓말.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의 시작을 그 영화 편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 기후변화가 재앙이다, 악몽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 영화를 보시면. 그 다음에 CNN, 그러니까 미디어 쪽에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과학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정보를 이제 바깥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성된 거짓말, 거짓된 것을 준단 말이죠. 야, 다행히도 우리에겐 일론 머스크 같은 진리 수호자들이 있죠. 그가 이제 트위터를 이제 고치면 모두가 진실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나요?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비즈니스 2022년 10월 28일자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사들이고 거기 최고 경영진들을 다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 트위터의 최고 경영진들이 검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상 같은 것도 다 검열해버리고, 대통령, 그리고 뭐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검열시켜버리고, 이제 잘못된 정보도 다 검열시켜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CNN과 이제 CNN의 정보원이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한 그 계약을 알고 이 목요일 날 말해줬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중 한 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주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을 했대요,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언제 그렇게 할지 기대하고 주목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언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도 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2024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트위터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동안에 이제 밟는 계단, 그러니까 이제 밟는 과정들이 뭘 가능하게 하냐면, 어쩌면 그가 단독으로 미디어와 정치 생태계를 뒤엎고 온라인 공개 담론을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트위터 및 기타 주류 서비스에서 금지 및 제한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여서 등장한 보수적 성향의 소셜미디어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틴, 이 일론 머스크가 가서 교황을 방문했습니까? 방문했습니다. 트위터에도 올렸어요. 그리고 구글의 경영진들이나 아니면 다른 큰 기업들의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에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CNBC에서 2022년 10월 28일에 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료들이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샀을 때 그는 이제 우리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샀잖아요. 근데 이 트위터의 이 마크가 뭐냐면 이 새예요. 새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뭐라고 트윗을 올렸냐면,
이제 새가 풀려났다, 새가 자유가 됐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이제 이 트위터를 샀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이어 갈려가 그 트윗에다가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면 유럽에서는 그 새가 우리 규칙에 따라서 날아야 할 것이다 라고 답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드는 것일까요? 머스크가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그들을 대표하는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그들이 뭐 검열이다 뭐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진짜 그런 검열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미디어든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할로윈 파티에서 입었던 의상입니다. 이게 약 800만 원짜리 하는 악마의 챔피언이라는 의상인데요. 염소와 거꾸로 된 십자가가 이 가슴과 손목에 그려져 있는 그런 의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장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사상에게 뭐 충성을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장난이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람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머스크가 바티칸을 방문해서 교황을 만난 거는 절대로 농담이 아니죠. 예, 머스크와 그의 아들들이 교황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들이 다 교황에게 갔어야 했을까요? 누가 편지를 썼죠? 교황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황 빼고 다른 모두입니다. 왜요? 그 편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 편지를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편지가 어떤 연락을 받아서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받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당신에게로 보내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앞에 적혀 있다. 그러면 막 기뻐하면서 그래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 편지를 어느 쪽에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쪽에 갖다 붙이겠죠. 원수 쪽에. 자, 성경에 의하면 누가 교황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능력을 줬습니까? 영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염소가 그려져 있고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그런 스탬프가 찍혀 있는 편지를 받았다고 친다면, 그리고 거기에 이것은 용이 짐승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 안 할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또 다른 편지를 제가 그보다 전에 또 다른 편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편지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책을 읽어보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거기에 편지가 있나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사실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는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편지에 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지만 이 다른 편지, 그러니까 이 교황이 보낸 편지는 뭐 미디어에도 나오고 모든 플랫폼에도 나오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흥미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을 이제 태우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우주선 있잖아요.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 그게 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말이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합쳐보면요. 중세 시대의 이 단체에게, 이 기관에게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문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똑같은 상황이 되기 직전에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관해서 뭐 좀 다른 생각을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즉시 이제 고립되고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은 당신의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고문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고문기구들 가서 이제 보면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봤고, 이제 제가 한 마을에 가서는 거기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그러니까 짐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고. 아무도 모르더군요. 네, 어느 곳에서 왔든지 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내 이제 거기서 이제 고문 도구라든가 고문실을 이제 관광시켜주는 이제 가이드 해주는 투어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고. 근데 그 안내원도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인류로 하여금 이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속았죠. 다시 한번 이 선전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어젠다를,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미디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 한 명이 이 경유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월 14일에 미국은 25일분의 공급량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미 북동쪽 지방이랑 뉴욕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난방 기름을 배급까지 했는데,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이 디젤, 그러니까 경유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사람이 그 경유에 대한 질문은 지금 당장 나한테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대답을 하겠다. 하지만 이 디젤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이고 디젤 가격도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 가격 내려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국 추운 겨울을 맞게 될 유럽 친구들을 위해서도 일하는 중이다. 그들에게 천연가스 수출을 하기로 이제 5월 달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2배로 늘렸다. 그래서 그들이 수출하는 이 천연가스 양을 2배로 늘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외국 공급자들과도 따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럽에서도 그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그런 공급처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따온 클립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이제 관료들이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일의 공급과 가격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우디는 그 거래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는 척을 했고, 그거에 관해서 속은 듯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돌았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진짜 사실이냐? 사우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이 그 보고 중 일부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변경된 점도 있다. 중동으로 대통령이 간 거는 오일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는 명확히 말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이 앵커가 자꾸 그러면 그 사우디와 딜을 맺었냐 안 맺었냐, 오일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답변하는 말이 뭐냐면 중동에 간 거는 오일 때문이 아니었다. 오일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클립은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온 클립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이제 요약해 보자면, 오일 산업은 이제 오염됐다. 그래서 이거를 새 에너지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걸 새 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일 산업에게 주는 연방 보조금을 다 끊었다. 태양광이나 이 풍력 발전기에는 연방 보조금을 안 주는데 왜 오일 산업에만 연방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트럼프가 이게 가장 큰 발언이다. 이 바이든은 지금 실질적으로 오일 산업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클립에서는 작년 2021년과 올해 2022년에 이제 이 기름값이, 연료값이 확 뛰면서 오일 컴퍼니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수익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 엑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억의 순이익을 냈는데요. 올해 2022년에는 179억의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쉐브론도 작년에는
이었는데 올해는 116억으로 뛰었고요. 쉘 같은 경우도 작년에 55억이었는데 올해는 115억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기업들의 순이익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 클립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음 달에 이제 비상적으로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을 당신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심오한 의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고요. 이제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정말 대기록을 이제 기록할 만한 그러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가격은 계속 치솟아요. 그리고 비상재고가 없습니다. 왜 이 비상재고가 없냐면 그들이 비상재고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가격이 내려온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만 봐도 압니다. 이 올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올해 초보다 한 50에서 70% 정도 가격이 더 인상된 것 같아요. 이거는 대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거 기름 부족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경유예요, 경유. 왜 경유를 노릴까요? 이 오일 산업들, 그리고 농부들, 그리고 전기, 에너지. 자, 흥미로운 점은 트럭이나 어떤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기계들, 그런 것들은 다 경유로 운영이 됩니다. 예,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경유는 그래서 디젤은 낮은 회전수에서 최대 회전력을 제공을 하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 높은 회전수에서 최대의 회전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덕이나 산을 갈 때 무언가를 이제 지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끌거나 들어 올리거나 이런 거를 높은 회전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낮은 회전수에서 최대 회전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유가 이 트럭 산업 그리고 어떤 뭐 화물차 하는 그런 산업 그리고 이제 농업 이런 거를 책임지는 게 경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망가뜨린다 그러면 이 나라를 통틀어서 모든 것의 가격을 확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유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이 마트로 전달되기까지 트럭이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 수출하는 배들도 다 경유를 쓰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경유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여기 뒤에는 당연히 어젠다가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아십니까? 전기차에 사용되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 경유차 엔진에서 이제 경유차가 내뿜는 이 배기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또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석유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꼭 석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터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석유가 그냥 일반 차를 몰고 다닐 때 사용되는 석유보다 훨씬 더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미는 이 논쟁은 말이 애치당초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뉴스 2022년 8월 26일자입니다. 이 기사 제목이 에너지 값이 치솟아 오르면서 수많은 영국인들이 이 가난과 차가운 집에서 죽을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자선단체가 영국인들에게 이 가난과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추운 집 때문에 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국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서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북반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국에서는 매해마다 추운 집 때문에 1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숫자가 치솟아 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국의 이 추운 집들의 에피데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이제 힘들 것이라고, 비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 어젠다를 이제 의도를 슬슬 드러내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2년 전에 디글 리포트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것은 전쟁 때문도 아니었고요. 팬데믹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소위 말하는 이 팬데믹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업의 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춥고 전기도 없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가 그들이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어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화석 연료가 부족하다면 왜 오펙이 화석 연료를 더 뽑아내지를 않는 걸까요? 왜 저희가 아까 본 영상에서 비상 재고가 없어짐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수익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나요? 그건 또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볼 영상은 조나탄 두비라고 하는 교수의 영상인데요. 이 교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왔고 이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이 기후변화는 종교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가 이론적 물리학과 과학에서 이제 교수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벤구리온 대학의 이제 교수진이고, 또 기후 환경과 에너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긴 자기소개를 마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과학적으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자들도 모른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백은 과학자들한테서 많이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왜냐면 이것은 뭐 무지 아니면 뭐 패배에 대한 고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한테서 많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체계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IPCC 리포트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평형 기후 민감도에 관해서 이제 온도가 이산화탄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숫자가 뒤죽박죽이래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를 하는가, 얼마나 기여도를 하는가에 관한 그 추정이 1979년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답니다. 기후과학에 그 수년간 몇백억 달러씩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한 그 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적이 되는 겁니다. 기후에 관한 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후 경고주의에 관해서 여기에 이제 기초되어 있는 철학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 철학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입니다.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자연. 그러니까 가이아예요. 가이아. 사람들이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보호하고 구해야 합니다라고 하죠. 환경이 뭡니까? 환경은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영적인 분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야가 여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신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기준점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유익한가? 어떻게 인간을 더 번창하게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가? 요거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잡는 기준점이 뭐냐면
이것이 이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기준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가야를 바꾸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이상에 관한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치료법이 있죠. 여기에 대한 치료법이 있어요. 이 이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그 치료법은 뭡니까?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니까. 자, 영상 끝났고요. 메타바이즈 박사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가 무신론 불가지론자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뭔가를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오게 되고 인간은 그 다음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뭘 하셨죠? 인류를 이 지구의 책임자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반전이죠. 그래서 상황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단은 뒤집기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환경과 인류의 위치를 서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위치도 뒤바꿔 놓았고요. 이 체계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부모님 위에 놓았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는 항상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교수가 말하죠. 만약에 이 지구를 정말 그렇게 최선의 중요성으로 삼는다면 인류는 없어져야 된다고. 인류는 사라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인류 자체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파괴자라고 불리는 자, 인류를 없애고 싶어 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영상이 그 교황이 쓴 편지 있잖아요. 그것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2편이 더 있습니다. 다음 편이 2편이 될 건데 그래서 1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인류를 없애고 싶어 한다. 이렇게 그 편지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두 영상으로 나눴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은 크나큰 재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인류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재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전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환란의 때를 누가 가져옵니까? 누가 가져와요? 사단이 가져오죠. 그래서 인류가 이 사단이 내민 거짓말을 덥석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진짜라고 믿은 그 거짓말을 실제로 주실 겁니다. 그들에게 기후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원했으니까요. 애시당초에. 그래서 네가 거짓말을 원하냐? 거짓말을 가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읽도록 합시다. 교황이 보낸 편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그것을 읽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펜에서 나온 그 편지는 무시를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의도를, 어떤 특정한 어젠다를 따라가도록 속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 사단에게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종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 존재에게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만을 인정하고 또한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